안녕하세요. 신세 한탄하려 합니다. 33살 여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서 이렇게 글을 적을까라는 연민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였습니다. 2살 위에 언니가 있고 3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 언니한테 치이고 막내한테 치인다는 그 둘째.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면 언니만 예뻐하는 아빠와 동생만 예뻐하는 엄마가 기억이 납니다. 아빠 엄마라고 쓰고 싶진 않은데 얘기를 하려니 별 수 없이 써야겠네요. 유독 언니와 동생만 끼고 도는 부모님 때문에 전 집안에서 늘 왕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께 예쁨도 받았는데 유독 집안에선 왕따였습니다. 자기만 아는 언니가 좋을 일 만무했죠. 제목까지 먹을 걸 다 먹어버려도 엄마는 별말 안 하셨습니다. 아빤 오히려 잘 먹는 게 좋다며 언니를 예뻐만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한 번은 언니가 당연하게 제 몫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저였다면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우걱우걱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밉고 싫고 저도 모르게 언니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돼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먹고 있던 빵을 다 토해냈고 그러면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빠가 뛰쳐오시더니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고는 그대로 방 안에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참 지독하게도 맞은 기억이 납니다. 발로 밟히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년저년 할 수 있는 욕은 다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맞고 있는데 열려진 문틈으로 절 구경하는 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표정이 왜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건지. 그렇게 신나게 맞고 거실로 나왔는데 엄마랑 언니가 거실에서 귤을 먹고 있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 이후로 맞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정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언니나 동생이 맞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집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요. 대답 외엔 그 어떤 말도. 그 사람들에게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낯가리는 천치로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제가 5학년이 됐을 쯤에 큰 집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피나처가 생긴 거죠. 큰아빠, 큰엄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절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 그 어떤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큰아빠, 큰엄마 눈에도 보였겠죠? 학교 끝나면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큰엄마가 간식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친척 언니가 학교 끝나고 오면 언니랑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학원 다녀오면 큰아빠가 가끔 학원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같이 통닭 싸서 집에 들어가고 정말 큰아빠, 큰엄마가 제 부모님이었으면 친척 언니가 친언니였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친척 언니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친언니는 삼수를 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네요. 그렇게 돈을 까먹더니 결국 대학도 못 가고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나? 제가 친척 언니랑 같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제 등록금은 스스로 벌어서 가라고 하더군요. 왜 자기들이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저 고3 생활 동안 아침밥 단 한 번도 먹은 적 없고요. 데리러 온 적도 없습니다. 수능 볼 때 도시락도 큰엄마가 싸주셨네요. 전 설마 안 내줄까 싶었는데 점점 나쁜 날짜는 다가오고 초조해진 저는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고 친척 언니한테 울며 불며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작은아빠 해도 너무하신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참 언니랑 통화하고 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큰아빠 큰엄마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애한테 왜 그러냐며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큰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짐 싸라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멀뚱멀뚱 서 있었더니 큰엄마가 제 손목을 잡고는 얼른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곤 저를 끌고 그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전현 데려다가 알아서 잘 뽑아 먹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큰아빠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집에서 드디어 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길로 큰아빠 차 타고 큰엄마랑 미용실에 가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날 이후로 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언니랑 같이 학교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졸업도 하고 언니는 저보다 먼저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했고 저는 같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이어서 월급은 넉넉한 편이었고 마음이 편하니 성격도 활동적으로 변하더군요.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은 큰아빠, 큰엄마였으니까요. 등록금은 용돈도 모두 큰아빠, 엄마가 주셨으니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받으시길래 매달 꼬박꼬박 50만원씩 보내드렸습니다. 큰아빠 계좌에 50, 큰엄마 계좌에 50. 며칠 후에 이걸 아신 큰아빠가 호되게 야단치시며 얼른 다시 가져가라고 현금을 주셨는데 전 다시 받아서 그 계좌로 송금하고 결국 큰아빠 큰엄마 한 3달 반복하시더니 기권하시고 받으시더라고요. 후에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을 하게 됐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큰아빠 큰엄마께서 부모님 자리에 앉으셨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큰아빠 큰엄마는 저 결혼할 때 저에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비상금이라며. 결국 제가 들었던 생활비를 차곡차곡 모으셔서 저한테 다시 되돌려 주신 거죠. 이건 안 받고 큰집 리모델링 할 때 가구 사서 그냥 배달해 버렸어요. 죽어도 안 받으시니 별 수 없었죠. 정말 다행히 너무 좋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그리고 친부모님이라 생각하는 큰아빠 큰엄마 친언니라고 믿고 따르는 친척 언니까지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 글을 쓰게 된 일이 생긴 거죠. 얼마 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언니 결혼한다. 집으로 와라. 그 사람한테 온 문자였어요. 전 번호도 몰랐는데 싶었습니다. 전 분명 그 집 딸이 아니었는데 무시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얘기를 듣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 몰래 부모님을 만나고 있었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싶었답니다. 왜 저를 미워하는지 친부모님한테로 저를 되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다시 잘 지내야지 않겠냐면서요. 소름 끼칩니다. 남편이 내가 그렇게까지 싫다는데 역겹고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데 날 다독이며 이해한다고 그치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남편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르고 싶지도 않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 드는 멍청한 년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던 인간이 저한테 연락 오는 게 너무 더럽게 느껴집니다. 네 언니? 전 언니 없습니다. 친척 언니 말고는요. 저렇게 결혼한다는 것도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남편도 갑자기 역겹고 싫어져요. 남편이 이해하려 해도 저 몰래 제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용돈을 보내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를 했을 남편을 떠올리면 갑자기 토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정말 너무 싫다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제가 너무 미친 것 같고 갑자기 그 사람들과 남편이 한패인 것 같고 저 정말 미쳤나 봐요. 언니는 임신 중이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질 않아 한참을 뒤척이다 글을 쓴 게 생각나 찾아와 봤어요. 댓글 하나하나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입니다. 글을 쓰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자랑도 아니고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도 않고 위로의 말씀에 댓글 중에 다들 친부모님 맞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친부모님이 저러냐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친부모님은 맞아요. 아니 맞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 기억엔 시골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땐 언니도 동생도 없었어요.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가끔 그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러다 유치원 다닐 때쯤 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저한텐 할머니가 전부였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생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할머니는 작은아빠라 시골에서 계속 사셨고 그때 집에 가서 처음으로 언니 동생을 봤습니다. 왜 저만 떨어져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은 그렇네요 대충. 남편에 대해 제 불씨는 글쎄요. 어떻게 잘 풀어가야 할지 사실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얘기하시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하나? 저는 어릴 때 기억을 그러니까 20살 전의 기억을 다 도려내고 싶어요. 여기에 적으면서 떠올린 그 기억들 자체가 치가 떨리거든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메일로 네이트 주소를 적어 보냈네요. 수신 확인은 돼 있던데 어떤 분 말씀처럼 남편은 이성적이고 전 감정적으로 대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글로 다시 읽어보니 정말 제가 너무 두서없이 적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고 하자마자 분노? 이런 욱한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발악하는 것처럼 엄청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정말 제 자신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는데 남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엔 절 가만히 안고만 있더라고요. 한참 소리 지르고 울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적었고 적으면서 어렸을 때 기억에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이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했을 행동이 하나하나 상상이 되고 괜히 내 편을 빼앗긴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혔다가 그 뒤로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전 그냥 멍하게만 지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잘 지내세요. 읽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미흡하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모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